PHC 2022년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7.8%가 감소했고요. 영업손실이 171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적자에서의 재고 회전율 향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PHC를 분석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은 뉴스를 접하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930억대 주가 조작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대표 등 구속 기소. YTN 1월 25일자 뉴스인데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 PHC 대표이사 최모 씨와 관계사 대표 등 모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PHC 실제 주인과 기업 사냥꾼 세력 등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 최모 씨라는 분도 바지 사장이었다는 거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PHC가 자신들이 하는 사업을 소개한 걸 보면은 의료기기 수입 및 도소매, 헬스케어 서비스업, 진단기기와 시약의 제조 및 판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벌써 불거진 것은 작년도 3월 25일 정도 되겠습니다. 이 주가가 급격히 올랐다가 내려가는 과정에 이제 사건이 말하자면 노출이 돼 가지고 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중지가 되면서 거의 뭐 한 10개월 이상 지금 거래 정지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업 분기 보고서를 분석해서 이상 징조를 볼 수 있을까?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저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요, 매출은 110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67.8%가 하락을 했고, 매출원가는 63.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출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사실상 한 2년 전부터 제조업 이런 거는 없고 다 상품 유통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재고가 매출 하락률보다 감소율보다 더 감소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매출 총이익이 85%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는 근데 거꾸로 146%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은 1711%가 더 손실이 증가해 버린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는 경우 이 스루풋 손익과 원가회계 손익은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라고 그러지만 이게 뭐 상품 매출 원가하고 개념은 같습니다. 가공비가 배부 안 되는 거니까요. 매출이 67.8% 감소했는데 이게 적게 감소했으니까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여기서 이렇게 추론을 해 볼 수 있고요. 스루풋 환산 재고로도 95.7%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매출 감소보다 더 줄였다는 얘기는 또 뭐 일반 정상적인 노멀한 영업 상태에서는 매우 잘한 거지만은 이 경우는 이 상품 매입을 추가로 못할 상황이 있어가지고 재고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스루풋율이 10.2%나 하락을 했는데 이 스루풋율 자체가 10%나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말하자면 상품 매입 가격보다도 판매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판매 관리비, 현장 운영 비용, 가공비는 없습니다. 근데 뭐 여기 그 수치로 나오는 것은 소수점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냥 제로로 보시면 되겠어요. 판매 관리비가 145.9%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매출이 감소하는데 역으로 판매 관리비는 150%나 상승을 했는데 도대체 뭐가 상승을 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적자를 1711%나 적자를 내게 만드느냐? 그 내용을 이제 추적을 해보기로 하죠. 근데 재고자산 명세를 또 분기보고서에는 이 회사도 공개를 하는데, 이 제공품 원재료는 없어졌습니다. 2년 전부터. 그리고 올해 말하자면은 재고 평가 손실로 다 제로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만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장부 가격이. 나머지는 뭐 폐기했다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다 평가 손실로 장부 가격을 다 제로로 떨어버렸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품 재고가 56억 원이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손실은 한 18억 원 평가 손실을 때려버린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상품의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플러스 표시되어 있으면은 재고가 실질적으로 56억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품의 매입액도 크게 줄었죠. 87.7%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한 이 상품 매출 원가는 63.7%가 감소를 했고요. 운영 비용은 거꾸로 146%가 증가했습니다. 가공 비율 없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사가 운영 비용 때문에 영업 손실이 더 크게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관계에 PQ 총 제조 비용에 여기에서의 총 제조 비용은 상품 총 그냥 원가 비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400만 원 작년에 마이너스 1억 4,5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추측할 근거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은 맞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74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74억이 감소했는데 56억만 감소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18억 원이라는 현금이 어디서 하늘에서 굴러떨어졌는데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또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하면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재무회계 담당이 재고자산 매출원가를 가지고 장난칠 수준은 아닐 정도라고 그렇게 여겨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갭이 무엇인지는 금액이 작다면 작고 큰다면 큰 건데요. 이 3,400만 원이 도대체 뭐냐? 이건 모르겠다 이게요. 그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운영 비용을 봤어요. 운영 비용이 있는데 급여 인건비가 34억 원대로서 42.3% 크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직원 수가 10명이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이 4,600만 원 선으로 되는데 연간 한 5,700으로 예상이 되고 임금 인상이 23.1%나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어떤 위장 또 사기성이라면은 또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인데요. 주워들었다기보다도 인력 파견 업체로부터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은 인건비로도 자금 유용을 많이 써먹는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유명한 말하자면 그 지명도가 있는 회사도 이런 짓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 풍문으로 들었어. 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직원 등을 통해서 이 친인척이나 비밀이 지켜질 만한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떼어가지고 직원 채용처럼 처리를 해서 4대 보험 다 해줍니다. 그건 회사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월급 나간 거로 나가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통장 자체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사람 이름을 그걸 뭐라 그러나요? 김영삼 때 차명 계좌라고 그러나요? 어쨌든지 간에 실명 계좌는 계좌인데 그 계좌나 비밀번호나 이런 거를 전부 다 회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빼는 친구는 그 비밀은 알고 있는 게 되겠죠. 아마 이런 비밀이나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내부 고발을 하기 때문에 밝혀지지, 검찰이나 경찰이 무슨 빼어난 주제가 있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 뭘 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고발 없이는 아마 대부분 검찰에서도 지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대손 상각비가 작년에 15억 원 정도 됐는데 93억 원 정도로 크게 뛰었거든요. 대손 상각비가 521.6%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 그러면은 이거를 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어차피 의구심을 가지고 해본다 그러면은 대손 상각비를 한꺼번에 어떻게 93억을 들어서 적자가 날 때 아예 그냥 더 적자가 나게 만드는 그런 심리들을 보게 되는데, 적자가 날 때 더 적자를 낸다. 그러면은 이게 그런 거죠. 그동안의 매출이 허위 매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그래 놓고 이제 대손 상각으로 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 매출로 해가지고 또 뒷돈으로 그거를 또 빼먹고, 그렇게 되면은 또 재고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글쎄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논리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진짜 해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먹는지는 그냥 상상만 할 따름이죠.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 등도 53.6%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CEO는 최기환 씨가 1974년생인데 이분이 아무래도 바지 사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임원 내역에 쭉 봤는데 이렇게 주가 조작하고 그렇게 할 만한 출신 성분이 아닌 거로 보이거든요. 나름대로 또 이름 있는 회사에서 근무도 했었고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또 부사장이 이제 이분이 이제 구속 수사를 받으니까 2022년 12월 9일 날 부사장이었던 김기환 씨가 대표이사로 그렇게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김기환 씨는 이 대표보다는 나이가 좀 더 1962년생이니까 나이가 좀 더 먹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형적인 어떤 재무회계 쪽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경영평가지표로 상품 회전율이 2.8 회전에서 무려 23.4 회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일반 노멀한 상태에서 영업사항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거죠. 비정상적인 거에서 어떤 원인 추정이나 이런 걸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 원인으로 봐가지고 특별 수사를 또 해야 나오는 원인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재고 회전율의 상승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인 경우에 의미를 부여할 따릅니다. 상품 매입량을 줄여 상승한 재고 회전율은 별 의미가 없다.
스루프율 하락은 판매 가격 하락으로 추정이 됩니다. 10%나 그 마진율이 떨어졌으니까 상품 매입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다 그러면은 판매는 90원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상품 매입 단가나 판매 가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반증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상 우리가 논리 연습을 이런 논리 도구로서 해보면은 충분조건 논리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재고 회전율 급상승과 스루프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인하와 데이터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런데 결과는 검증할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반증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상품 판매 가격은 막 내려갔다고 추론은 되는데 그 손익계산서에 의해서는 상품 매입 가격이 인상이 됐을 거라고 그것도 저희가 추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증을 하려면 이 반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분명히 상품 가격이 인상이 됐을 텐데 이런 반증 추론 자체가 또 그럼 모순 아니냐? 반증 추론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입증하려는데 입증하려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는 또 없다 이게요. 그래도 제가 그 투명성 법정에 쓴 변호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그 PHC를 그 변호하는 변호인으로서 이 회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어떤 증거를 또 추가로 제시할 수 있겠느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저는 찾아서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재고 회전율이 팍 올랐는데 매출 수량 나누기 그 수량으로 지금 재고 수량으로 하면 회전율이 나올 거예요. 그거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합리적으로 반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재고 수위가 이렇게 낮아지면은 그 수면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강바닥에 있던 그 암초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암초가 뭐였냐? 금액상으로 볼 때, 또 여기 이제 세 번째, 아까 그 첫 번째는 인건비 가지고 장난질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출채권을 허위 매출로 해가지고 돈을 빼먹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상품 매입 가격을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사가지고 리베이트를 받아먹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또 여기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이제 그 의구심을 발동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확률이 꽤 높을 것 같아요. 저간 이런 거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이 원가 회계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가 회계. 이게 뭐 가공비 배부되는 건 없었습니다만은 그 재고 문제를 떠나서 또 확대가 된 거죠. 인건비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허위 매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뭐였죠? 상품 매입 가격, 부풀려서 구매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해먹으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급 유형, 자금 횡령,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그 일하는 분야 사람들이 참 그 도덕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또 그만큼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오나가 대우를 잘 해주고 딴맘 안 먹게 먹고 살게끔 해줘야 그 사람들이. 근데 먹고 살게 해주는데도 또 잘못된 놈은 또 잘못되더라. 근데 뭐 확률적인 문제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대표가 그 주가 조작을 했던 거로 나오니까 어쨌든 저는 대안으로서 스루프 퇴계를 하는데 그런 그 유혹의 건덕지를 안 만든다. 이게 스루프 퇴계는 기본적으로 원가 회계를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 분식 회계를 하게 만들고 악의 고롱통이로 떨어뜨리는 그 원가 회계를 만든 장본인은 바로 두퐁 화학회사입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것은 그 화학 제품에서 이 암 유발하는 게 나와가지고 소송에서 져가지고 배상을 크게 했다는데.
작은 그 두퐁이 그 사업부 문제를 그 아주 발달시킨다고 원가 회계로서 이런 식으로 그 월급쟁이 사장들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얘기고요. 좌우간 그 두평을 상대로 싸웠던 원가 회계를 위해서 처음 이 대항하고 싸웠던 사람이 미국의 이스라엘 출신인데 유대인 김씨 골드렛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름이 아니 성이 그래서 저는 그 골드렛을 그냥 김씨라고 부릅니다. 그 쇠금자 아닙니까? 그 김씨가 트는 그 들의 이 복수이기 때문에 골드렛 그러면 김씨들 그러니까 김씨다 이게 김씨. 잠깐 농담으로 갔고요. 정말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적자를 벗어나는 말하자면 손익분기점 매출액 예상해보고 그런 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매출이 한 100억 원대뿐이 안 되는데 손익분기점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제 운영비용이 그 3분기까지 184억 원인데 이제 다 그 대손상각으로 떨 거 다 떨었다고 보기 때문에 반뚝 잘라서 연간 운영비용이 92억만 또 추가되는 거로 92억 원으로 끝나는 거로 이렇게 그냥 해본다면은 그래도 그 461억 원 정도 매출을 해야 돼요. 3분기까지 100억 원 한 데가 한 300억을 더 350억 더 할 수 있느냐?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안 잡았습니다. 그게 이 우상향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그 알고리즘 로직이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적자를 그 위에서 그 사업 계획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해 볼 바는 아예 적자 기업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 계획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됩니다만은 이 PHC 가지고는 너무나 이 금액의 그 괴리가 심해가지고 뭔가 밸런스가 맞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그 알고리즘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좀 생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주가는 뭐 작년 한 3월 달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장부가격 그대로라 그러면은 297%로 현재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나간다고 할 때 이렇게 그 장부 가격 이상으로들 있는 거고요. 최대 주주가 M 컨설팅인데 M 컨설팅의 최대 주주 또한 최인환 씨로 35%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진짜 주인이 실주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물주가. 그런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다 세금 낼 거는 이 최인환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매기고 대표를 하다가 잘못되면은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그 사람들은 해먹을 거 다 해먹고도 자기네들은 이용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검찰에서는 그걸 또 계속 추적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약간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